어제 했었던 머신러닝 1번 numpy ipython 노트북 파일을 열어주시면은요. numpy의 ND array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numpy array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 등등을, 여기는 저희가 다뤘었던 내용들이죠.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numpy 배열의 모양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메서드와 프로퍼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뭐 레이블이나 플래튼 같은 메서드도 알아두면 좋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게 리쉐입이고요. 리쉐입을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한 게 레이블과 플래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무조건 1차원으로 펼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레이블과 플래튼이고요. new axis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그 어떤 배열에서 새로운 축을 추가를 해서 1차원 배열을 2차원으로 만든다거나 2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든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new axis. 근데 레이블이나 플래튼이나 new axis를 가지고 하는 역할들을 리쉐입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ncatenate는 혹시 QR 입실 못하신 분 있으시면 입실 확인하세요. concatenate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들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concatenate라고 말씀드렸죠. 배열들을 붙여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로우 방향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컬럼의 개수가 같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로우 방향이죠. 로우 방향으로 붙이는 그런 concatenate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로우의 개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옆으로 붙여주는 게 가능하겠죠. 즉 이렇게 그 엑시스 1번 방향으로 concatenate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로우 방향으로 붙이는 것과 컬럼 방향으로 붙이는 것 모두 다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방향으로 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numpy.row concatenate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있었고요. 컬럼 방향으로 붙이는 거는 numpy.column concatenate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numpy 배열들이 서로 모양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들이 가능한 것이냐, 그게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한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들을 표준화 혹은 정규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잘 되시던가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셨습니까? 혹시 어제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네, 우선 아이리스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야 돼요.
임포트에서 c본이 있었던가요? 네, 임포트에서 c본이 있었군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임포트 c본 SNS. 자,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하시고요. c본에서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 데이터셋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셋 이름은 아이리스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를 가지고 오면 아이리스 한번 출력해 볼까요? 헤드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컬럼이 몇 개? 컬럼이 5개. 제가 두 번째에서 스피시스 변수를 제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스피시스는 카테고리 변수죠. 세토사, 볼시컬러, 버지니카 세 가지 품종을 나타내는 그 카테고리 변수고요. 그래서 표준화나 정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표준화를 하려면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정비화를 하려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아이리스의 describe를 먼저 좀 볼까요? describe는 숫자형 데이터들의 통계값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컬럼 4개만, 변수 4개만 보여줍니다. 스피시스에 대해서는 describe, 요약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터 랭스, 피터 위드스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주죠. 4개의 변수들의 평균은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고요.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을 알면 그죠? 세펄 랭스 하나만 표준화를 하는 거는 세펄 랭스 그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세펄 위드스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려고 그러면 세펄 위드스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자,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힌트를 2가지를 드렸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통계 관련 함수들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numPy를 이용했으니까 numPy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numPy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numPy를 이용하는 방법을. 자, 우선 스피시스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스피시스 제거한 것을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iris 로케이션. 로우는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0번부터 150번까지 다 선택하고요. 컬럼은 0번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만 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0번 우리가 4개니까 0, 1, 2, 3, 4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건 생략해도 돼요.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까지는 0 이상 4 미만이죠. 그럼 0, 1, 2, 3 몇 개예요? 컬럼 4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피시스가 제거가 되죠.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만 제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만.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중간에 있는 경우는 아예 그 함수를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dro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drop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여기 columns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columns를 하시고 우리가 제거를 하려는 게 species죠.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만약에 세펄 위드스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세펄 위드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dro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셨죠? 만약에 2개 이상을 제거하고 싶다. 파라미터 이름이 columns잖아요.
컬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리스트로 넘기시는 거예요.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를 동시에 제거를 해볼까요?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스피시스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로케이션을 써도 되고요. 뭐 드랍을 써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로케이션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드랍 컬럼즈 하고서 스피시스 전부 같은 결과를 주는 겁니다. 둘 다 코드 남겨드릴게요. 이것도 코드 남겨드리고 이것도 남겨드리고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직관적인가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 던져버려라. 그렇죠? 컬럼 스페시스라고 하는 컬럼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네, 저장 안 하면 아이리스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제가 아직은 저장을 안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자, 이 드랍의 결과도 뭐예요? 컬럼들을 가지고 있고 즉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로우들,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는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은 다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values라고 하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돼요. 이 2차원 배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볼까요? 5.1, 3.5, 1.4, 0.2 제일 위쪽 첫 번째 로우를 한번 보세요. 5.1, 3.5, 1.4, 0.2 두 번째 로우를 볼까요? 두 번째 로우를 보시면은요. 4.9, 3, 1.4, 0.2 자, 뭔가요? 데이터 프레임을 ND 어레이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다 제거해버리고 여기 있는 인덱스들 다 제거하고요. 컬럼 이름들 다 제거하고요. 뭐만 남겨둔? 안에 있는 데이터만 남겨둔 2차원 배열이 바로 뭐냐면 values.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저는 대문자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X.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2차원 오늘부터는 2차원 이상의 배열인 경우 대문자로 변수 이름을 배열은 변수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거고요.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이나 4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은 변수 이름을 소문자로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뭐 정해진 규칙은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은 아닌데 이거 일종의 관습이죠. 일종의 관습인데 이 관습은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이런 관습을 이용해서 코딩이 되어 있어요. 코드들이. 그래서 여러 scikit-learn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X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면은요. 자, 이거는 저장만 한 거죠. 아이리스에서 스피시스 컬럼을 제거한 다음에 값들만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X에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X에서 그 일부분만 확인해 볼까요? X의 일부분만 확인해 보면 로우 5개, 컬럼은 전부다. 이렇게 해보면 로우 앞쪽에 있는 이게 일종의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헤드와 같은 역할인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헤드와 같은 역할입니다. 로우는 0번부터 5번,
때까지, 그러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 컬럼은 전체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한 거죠. 슬라이싱을 한 겁니다. 이거를 해본 이유는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이거 확인하려고. 만약에 끝에 있는 거 5개만 비교해 볼까요? 끝에 있는 거 5개 비교하시려면 여기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5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볼까요? 6.7, 3.0, 5.2, 2.3. 6.7, 3.0, 5.2, 2.3. 제일 마지막 거 볼게요. 5.9, 3.0, 5.1, 2.8. 5.9, 3.0, 5.1, 2.8.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우리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으니까 2차원 배열에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을 거냐 하면 이쪽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세펄 랭스를 표준화할 수 있고 세펄 위드스를 표준화할 수 있고 피터 랭스를 표준화를 할 수 있고 피터 위드스를 표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해볼게요. 넘파이 점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x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 안에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평균을 계산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어느 방향? 엑시스 0번 방향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평균값 몇 개 나왔어요? 5.8, 3.0, 3.7, 1.19 평균값 몇 개 나왔죠? 4개가 나왔어요. 왜 4개예요? 왜 4개냐면 이쪽 방향으로 평균 하나, 여기 평균 하나, 여기 평균 하나, 여기 평균 하나. 그래서 평균이 값이 4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keep dims를 추루까지 주면 몇 차원이 돼요? 2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2차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까지 하지 않아도 굳이 2차원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자, 여기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단 말이에요. 2차원 배열이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몇 차원 배열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보면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여기 있는 컬럼의 개수와 2차원 배열의 컬럼의 개수와 1차원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같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뭘 할 수가 있다?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도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원소의 개수와 여기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요렇게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X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6.7, 6.3, 6.5, 6.2, 5.9에다가 전부 다 뭘 뺀다? 5.8을 뺀다는 얘기.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전부 다 얘를 뺀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전부 다 이거 뺀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전부 이거를 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keep dims를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원소 몇 개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원소가 150개가 나와요. 왜 150개가 나오죠? 요렇게 해서 평균 하나 계산하고요. 요렇게 해서 평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로우가 끝날 때까지 평균을 계산하죠. 이 전체가 몇 개예요? 150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의 평균이 아니죠. 이쪽 방향으로의 평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이라고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 값들을 보세요. 이 값들을 보시면 우리가 위쪽에서 describe 한 거 볼까요? describe. 아이리스 describe 보세요. 5.84, 3.05, 3.75, 1.19. 이 값들하고요. 이 값들하고 여기서 계산한 거 같아요, 달라요? 디스크라이브에서 보여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계산한 평균이 맞느냐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이리스의 디스크라이브 에서 결과의 민과 동일해야 돼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 변수들의 평균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x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거고 엑시스는 몇 번 방향으로 0번 방향. 자, 이것도 어떻게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건가요? 요렇게 표준 편차 하나 계산한 거고요. 요렇게 표준 편차, 요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온 거예요? 4개의 표준 편차가 나온 거예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의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그런지 볼까요? 아이리스 디스크라이브랑 비교해 보세요. 아이리스의 디스크라이브랑 비교해 보시면 0.8, 0.4, 1.7, 0.7 0.8, 0.4, 1.7, 0.7 맞죠? 맞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는 뭐를 확인한 거냐면 각 변수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맥스나 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함수 대신에 맥스, 민 대신에 맥스라고 하는 최대값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n, min을 사용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describe 결과랑 같을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값 찾아볼까요? max, x, axis 0. 7.9, 4.4, 6.9, 2.5라고 나왔죠? describe, 위쪽 describe 보세요. max 7.9, 4.0, 6.9, 2.5 맞나요? 6.9, 2.5 맞죠? 최소값 볼까요? 최소값 numPy min x, axis 0. 4.3, 2, 1, 0.1이에요. 최소값 보죠. 최소값. 여기 있죠. 여기. 4.3, 2.0, 1.0, 0.1. 4.3, 2.0, 1.0, 0.1. 맞죠? 그렇죠? 각 변수별로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값들은 전부 다 꽃받침의 길이, 세펄 랭스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세펄 위드스, 꽃받침의 너비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세 번째 값이 의미하는 것은 피털 랭스, 꽃잎의 길이, 꽃잎 길이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마지막은 피털 위드스, 꽃잎의 너비죠.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준비 다 됐네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x를
표준화 결과를 만들어 볼까요? 표준화. X standardized라고 할게요. 표준화된 X. 뭐 이렇게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이 뭐예요? X에서 뭘 뺀다? numPy 점 평균을 뺀다. 누구의 평균? 뭐의 평균? X의 평균. 이거를 뭘로 나눠준다?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자, 결과 한번 출력해 볼까요? standardized 값들이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앞에서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앞에서 5개만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값들은 이런 값들인데 끝에서죠. 바뀐 값들은 이런 값들이 된다라고. 자, 표준화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될까요? 바뀐 스케일을 바꾼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0과 1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표준화다. 공식 그대로 쓴 거잖아요. 꽃잎 길이에서 꽃잎 길이의 평균을 빼주고 꽃잎 길이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꽃잎 너비에서 꽃잎 너비의 평균을 빼주고 그 값을 꽃잎 너비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게 표준화의 정의잖아요. 정의 그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 보면 돼요? 평균이 0인지 표준 편차가 1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평균은 0이 돼야 되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numPy 점 평균 계산해 보시면 돼요. 누구의? X standardized. 축방량은 0. 맞나요? 평균 0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4.7에 10의 몇 승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쓴 거예요?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란 뜻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는 게 뭐예요? 0이 몇 개? 16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7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얘는 거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0이죠, 0. 나머지도 보시면 그쵸.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10의 마이너스 16승. 이거는 거의 0이란 말이에요. 표준 편차 해볼까요? numPy 점 표준 편차 x standardized 축방량은 0분만입니다. 전부 1이죠. 네,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바뀐 값들은 표준화가 제대로 된 값들이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한 건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한 거는 변수가 있었어요.
무슨 변수가 있었냐면 세펄 랭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세펄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피터 랭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피터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다루겠지만 뭐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거 뭐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가까운 녀석들끼리 같은 클래스라고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KNN이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거리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첫 번째 변수의 x와 두 번째 변수의 x, i. 뭐 i는 1에서부터 n까지.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 간의 그 스케일이 너무나 다르면 거리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얘는 굉장히 숫자가 큰데 얘는 숫자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거리를 계산할 때 얘는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얘는 더 하나 많아 하는 거리가 되죠. 그러면은 클래스를 분류할 때 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 머신러닝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모든 변수들이 비슷한 그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즉 모든 변수들이 비슷한 스케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환을 하면, 스케일을 변환을 하면 머신러닝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표준화를 했었던 거죠. 몇 분께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몇 분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numPy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함수와 메서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함수와 메서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numpy라고 하는 모듈 이름에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함수예요. 이건 함수예요. 함수니까 제일 처음에 뭘 줘야 될까요? 배열 이름을 주셔야 돼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전달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이거는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 변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계산해 주세요 란 뜻이에요. 누구의 어떤 배열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고요. 메서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서드 어떻게 만들었죠? 메서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뭐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def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셀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메서드란 말이에요.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일단 테스트 하고 생성한 다음에 t.min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메서드인데 평균 계산하는 게 두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에서 점 하시고 mi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파라미터들 써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가능한 동일한 겁니다. 하나는 함수, 하나는 메서드.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x 스탠 이게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고 여기에서 무엇 민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엑시스부터 나오죠. 엑시스는 0 이렇게 쓰는 거죠. 얘랑 사용하는 방법 차이점을 보시면 얘는 함수기 때문에 무슨 배열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어떤 축 방향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x라고 하는 변수에서 평균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 방향으로? 0번 방향. 그래서 누구의 평균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배열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배열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결과입니다. 얘는 함수, 얘는 메소드.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판다스 같은 경우도요.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넘파이도요. 모든 함수가 함수와 메서드로 둘 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함수로만 존재하는 메서드도 있고 메서드로만 있는 것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능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보셔야 되고요. drop, keep, dimension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넣으셨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컬럼 이렇게 하고 스피시스를 제거하고 to 이렇게 하면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일 테니까 이거를 to numpy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랑 여기서 values 하시는 거랑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네, 요건 똑같은 거고. to numpy를 할 때 여기에 keep이 있나요? dims가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면 to numpy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 계산했다는 얘기인가요? 잠깐만요. 판다스 어디서 하셨다라고 to numpy 이후에 평균 계산할 때 여기는 딴 게 없죠. 여기는 딴 게 없고 네. 그래서 이 다음에 평균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엑시스는 주셨겠죠? 엑시스는 0번이라고 이렇게 주셨겠죠? 여기 keep, dims, true 네. 되죠? 네. 아마 drop, keep, dims라고 하셨나요? 요거 가능합니다. 평균 계산할 때 에러 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냐 하면은요. 아이리스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넘파이 배열이 아니에요. 아이리스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쵸? 이 결과를 to numpy까지의 결과를 뭐 아이리스 2라고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배열이 돼요. 판다스는 keep dims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numpy 배열을 이용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numpy 배열 이용하시는 거. 정규화도 마찬가지예요. 정규화도 그냥 바로 하면은요. 우선 X는 표준화나 정규화가 되기 전이죠. 놈드라고 할게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에서 무엇을 그쵸. X에서 무엇을 빼주냐 하면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이용해 볼게요. X의 최소값을 빼주면 돼요. 어느 쪽 방향으로? 0번 방향으로. 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되냐 하면 X의 최대값에서 X의 최소값을 빼준 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정규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요. 앞에 있는 거 5개만 볼게요. 앞에 있는 거 5개만 보면 네, 이런 결과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음수가 안 들어가죠. 음수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은 0으로 만들어주고 최대값은 1로 만들어주는 게 0이기 때문에 정규화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는 제가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여기서는 numpy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배열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네.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keep dim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keep dim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똑같은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고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몇 개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에서 컬럼이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계산한 값들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계산한 값들이 1차원 배열인데 컬럼이 몇 개짜리? 원소가 몇 개짜리? 원소가 4개짜리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면 되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면 되니까 계산을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정규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최소값이 0인지 최대값이 1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X 놈드의 민 계산해 볼까요? 어느 축 방향으로?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전부 최소값 전부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최소값을 찾아보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최소값 찾은 것도 0이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최소값 찾았을 때 이쪽 컬럼에 있는 값들에서 최소값을 찾았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도 찾아보면은요. 놈드의 최대값 찾아보시면 전부 1이에요. 그래서 정규화가 제대로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넘파이 베어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이용해서 저거 똑같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